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국가보훈부 혜택 중에서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시려고 그러면 먼저 국가보훈처 남한의 예우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저는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남한의 예우 홈페이지에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대상 구분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대상 구분별 지원 안내 대상 구분에서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보훈 급여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4.19 혁명 부상자와 관련된 보상금 월 지급액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모두 다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급 1항은 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합계 914만 8천 원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1급 2항 802만 6천 원을 지급받고 1급 3항은 706만 7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2급은 보상금과 간호수당을 합하여 384만 3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3급 60세 이상으로 272만 7천 원을 받고 4급은 230만 4천 원입니다. 5급은 192만 5천 원, 5급 중에서 또 무위탁 되시는 분들은 210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6급 1항은 보상금 176만 5천 원입니다. 6급 2항은 163만 2천 원, 7급은 66만 5천 원. 자, 그리고 추가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또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해드리니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19 혁명 유족의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가 있는데 배우자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19 사망일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매월 199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과 무위탁은 해당되신 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60세 이상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19 혁명 대상자 중에서 본인들이 상위 1급부터 5급 그리고 6급 상위 사망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면 60세 이상 175만 원의 유가족 보상금을 배우자가 살아계시는 동안 매월 받습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6급 비상위와 7급 상위 사망일 경우에는 73만 7천 원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이 있고 2명 이상 사망수당, 무위탁 부모 부양수당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6급 상위와 6급 비상위가 있고 또 7급 상위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구법에 적용되느냐 신법에 적용되느냐 그러는데 대부분 다 구법에 적용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보상금이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예우 수당 또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신청을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육 지원입니다. 4.19 혁명 부상자 및 자녀와 4.19 혁명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 교육비를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교육 지원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신 분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지원도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4.19 혁명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10%의 가점을 드리고 4.19 혁명 부상자 및 4.19 혁명 공로자의 가족에게는 5%의 가점을 또 추가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이 내용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 지원입니다. 보험병원을 이용을 하실 때 4.19 혁명 부상자는 국비 진료가 가능하고 4.19 혁명 공로자 및 보훈지청에 등록된 유가족은 60% 감면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위탁병원에서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족은 60% 감면이고 4.19 혁명 부상자는 비급여 일부 항목 빼고 보험병원과 같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 지원도 됩니다. 일반 영업용 차량이 아닌 보철용 차량 한 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차를 구매를 할 때 자동차 영업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하게 되면 지방세, 취득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 환경개선 부담금 이거는 경유차량일 때 하나고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가 됩니다. 면제 요건은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과의 공동명의인 100이랑 2000cc 이하의 승용차거나 7에서 10인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100이랑 250cc 이하 이륜 자동차 중에서 한 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일찍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면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전액 반환해야 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통합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상위 1급부터 5급은 100% 면제가 되지만 상위 6급, 7급은 50% 할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상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 보시고 LPG 차량을 갖고 계실 경우에는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을 할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시내버스 무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료 감면도 됩니다.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50%, 100%까지 감면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4.19 혁명 공로자 및 수권 유족에게는 국내선 항공기만 3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차, 무임 6회입니다. KTX나 SRT 그리고 특실은 제외되고 상위 1급부터 2급까지는 보호자 1인 포함해서 이렇게 할인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먼 거리는 무임을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50% 할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전적으로 많은 또 혜택을 봅니다. 무조건 짧은 거리나 먼 거리나 순서대로 무임 6회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먼 거리는 6회를 사용하고 무임을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50% 할인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본인들이 기차 여행을 가거나 기차로 움직일 일이 없다. 1년에 6회 이상 다닐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무임을 사용하시는 게 나은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1년 동안 기차로 여행을 다니거나 자주 이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융통성을 부리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무임부터 사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먼 거리 갈 때 50% 할인하게 되면 기차비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머리를 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은 무임입니다. 공항철도, 직통열차는 제외하고 무임입니다. 시내버스도 1급부터 7급까지 무임인데 광역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는 제외합니다. 시외버스 1급부터 5급까지는 70% 할인이고 6급과 7급은 30%를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버스는 할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등 시외버스만 할인이 가능하고 프리미엄 버스는 할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1급부터 5급까지와 6급, 7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고속버스, 그러니까 우등고속이라고도 하죠. 1급부터 5급까지는 50%를 할인해 주는데 6급, 7급은 30% 할인을 해 줍니다. 그 대신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또 제외됩니다. 내항 여객선
1급부터 5급까지는 무임이고 6급과 7급은 50%를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승선 이용권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요즘은 교통기능 카드로 해서 승선 이용권을 사용을 안 해도 된다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물론 교통카드 기능을 가지고 그 매표소에서, 그러니까 여객선 타는 매표소에서 할인을 해주면 다행인데, 이 전국을 다니다 보면 어떤 큰 매표소들은 그런 전자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카드를 제출을 했었을 때 그거를 확인을 하고 국가유공자증이나 확인을 한 다음에 30% 할인을 해주면 다행인데, 작은 매표소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승선 이용권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렇게 작은 데들은 승선 이용권을 줘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할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승선 이용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괜히 승선 이용권 안 가지고 갔다가 할인을 못 받는 것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해서 갖고 다니다가 만약에 교통카드 기능으로 할인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승선 이용권을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자, 국제 여객선은 한국, 중국 왕복,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 간 왕복 객실 요금의 20%를 할인해 드리는데, 한국에서 발권한 승선권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일부 노선 경우에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국내선 항공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1급부터 7급까지는 50%를 할인해 드리고, 공로자 및 수권 유족에게는 30%를 할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꼭 별도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국제선 항공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10% 할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항공사에 별도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대부 지원입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이나 임대를 받고 싶을 때는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와 관련돼서 또 신청 가능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부 종류 및 조건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평균 2.4% 연이율이고 담보 조건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복지 지원입니다. 노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했을 때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에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게 되면 보훈 성기미가 자택을 방문하여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노인 요양시설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보훈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고, 자, 그리고 보훈원에 입소도 가능하고, 복지타운도 입소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계되신 분들은 더 상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로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시 예우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15-15편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별 지원입니다.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특별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타 지원입니다.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콘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100% 감면 시설과 50% 할인 시설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 공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명 발급 수수료 등 면제되는 내용, TV 수신료 및 통신요금 등의 감면으로 해서 4.19 혁명 부상자 또한 급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TV 수신료 면제되고 전기요금은 상위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또한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지역 난방 에너지 요금 감면 상위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영상을 2개나 만들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찾아보시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모든 부상자들에게 4.19 혁명 부상자입니다. 전화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시내 시외 통화료 50% 할인 시외는 3만원 범위 내입니다. 이동전화요금 감면도 있습니다. 가입비 면제해드리고 기본료, 사용료의 35% 할인, 인터넷 통신요금 감면, 인터넷 통신요금의 30%를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해외로 나가실 때 패스트트랙 서비스라는 걸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많은 혜택이 있어도 본인이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각각.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신 분들 지금 본인들이 과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와 관련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연락을 해서 국가유공자라는 증명을 하시게 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난방 에너지, 도시가스 요금, 전기 요금은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2023년 국가보훈부 혜택 중에서 4.19 혁명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혜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 해도 여기에 직접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가보훈처 남한의 예우에 들어가 가지고 더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시거나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국가보훈처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궁금한 거는 그때그때 물어보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